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음주운전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방법, 그리고 그것이 경찰 조사 및 처벌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진심을 담아 작성한 반성문과 탄원서는 피의자의 양형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중요 내용들을 하나씩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성문과 탄원서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음주운전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비교했을 때 사건 기록이 비교적 간결하게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반성문은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최종 판단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주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탄원서는 피의자의 평소 성품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선처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성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반성문 작성의 핵심은 단연 진솔함입니다. 단순히 법적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한 형식적인 글이 아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반성을 진솔하게 담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일 왜 술을 마시게 되었는지, 어떠한 이유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지, 사고 당시 자신의 심정은 어떠했는지 등을 솔직하고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추상적인 다짐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치료를 전문적으로 받거나 음주자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상세하게 언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딱한 사정을 솔직하게 호소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절박한 상황, 가족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질병 등 선처가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를 진솔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개인적인 사정이 음주운전 행위를 완전히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사에게 참작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의 구체적인 분량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핵심은 자신의 진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하거나 변명으로 들릴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도 궁금하실 텐데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성스럽게 자필로 작성하면 자신의 진정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필인 경우에는 오히려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깔끔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독성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탄원서는 피고인의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평소 성품, 사회 기여도, 그리고 선처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탄원서의 내용은 개인적인 감정에 지나치게 치우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왜 선처가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하고 논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인 기여를 했는지, 가족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닌 존재인지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번 사건을 통해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기대와 희망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탄원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관계, 즉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등에 따라 강조해야 할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무조건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정성 없이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을 다른 사람에게 대피를 맡기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자신의 진심을 담아 작성해야 합니다. 탄원서 역시 탄원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탄원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탄원인의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경찰 조사 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적절한 시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 조사 이후 검찰, 법원 단계에서도 추가적으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자신의 변화된 상황과 심경을 솔직하게 담아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반성문과 탄원서 외에도 행정사 등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추가적인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유리한 증거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본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공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